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전체를 긴장시켰던 흑인을 사망시킨 백인 경관에 대한 이 살인죄까지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지금 네. 이 정가나 이 미국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일종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라는 당사자들 또 가족들 네. 또 그 지지자들의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이를 네. 지켜보던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서 워싱턴에서는 그야말로 참 다행스러운 그런 그 판결이 아닐 수가 없다. 그야말로 이제 상당히 보기 드문 공권력 과잉 대응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매우 드문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만큼 지금 아주 고질적인 이런 병폐 중에 하나가 일단 12명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장 긴장을 시켰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 나오느냐. 그에 이제 말 그대로 살인죄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느냐. 요거에 이제 무죄 판결 나왔을 때는 또 어떤 사태가로 비화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블랙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이게 또 나아가서는 4.29 폭동처럼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당한 소용들이 위기를 넘기고 있다는데 그래도 안도하는 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흑인 용의자였던 프로이드를 백인 경관 쇼빈이라는 미네어폴리스의 백인 경관이 이 목과 등을 이제 무릎으로 짓눌러서 사망시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해 5월 25일이니까 꼭 11개월 만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네. 숨 쉴 수가 없다라고 20번 이상 외쳤다는데도 이렇게 무릎으로 아주 짓눌러서 결국은 이제 사망시킨 이것이 분명히 계획은 하진 않았지만은 고의적으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2급 살인 혐의였거든요. 네. 분노 어린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급은 말 그대로 스토킹을 하면서 살인 계획까지 이제 했을 때는 1급이고 2급은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은 고의적으로 분노 어린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이 블랙 커뮤니티 또 그들을 지지한 인종 평등을 지지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환호도 얻고 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는 그런 분위기도 이끌어냈고 또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 악화되는 그런 사태로 전개가 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급살인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3급살인은 우발적인 살인 또는 과실치사 또 이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급 살인 혐의는 미네소타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 세 군데만 이 3급 살인죄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일 초점을 맞췄던 것이 2급 살인.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고의적으로 사망시킨 그런 공권력의 남용, 과잉 공권력 사용 아니냐. 이것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배심원들이 낼 것인지 여기에 이제 모든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어찌 보면은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억울한 면도 토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수에게는 분명히 상당히 잘된 판결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판결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노 폭발 위기를 일단 넘기고 있다라는데 상당히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BLM 블랙 라이프 매터스라는 아주 대규모 시위 어찌 보면은 이제 민권운동 이래 세대별로 상당히
광범위한 집회와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재판에서 정의의 그 심판을 받도록 했다는데 큰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인권운동가들도 말 그대로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그에 앞서서 좀 개혁을 해야 한다. 경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즉각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바로 판결 직후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함께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판결은 일종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라면서 천만다행스러운 그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나 이 메시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 인종 간 형평성, 인종 간 평등, 또 경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흑인 또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기 때문에 이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의 그 발언을 통해서 정말로 인종 간 평등성, 형평성 또 제도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도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상원의원 시절에 제기했던 그 상정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정의의 그런 그 법안, 개혁 법안인데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경찰 사법제도의 개혁 법안인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네. 시행토록 해야 한다라는 점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판결을 앞두고 언급하는 바람에 조금 비판을 받는 그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올바른 판결을 기도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할 압도적인 뭐 근거 증거들이 있다라고 이 배심원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과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과 비슷하게 네. 상당히 좀 안 좋게 받아들이는 쪽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판결들을 왔고 최악의 사태로 번질 그런 위기를 넘겼다는 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를 기회로 해서 인종 간 형평성, 인종 간 평등과 제도 개혁의 기회를 삼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말입니다. 이 인종평등과 사법제도 개혁의 진전을 좀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네, 뭐 물론 뭐 할 말은 있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분쟁 끝에 이제 대통령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취임을 했고요. 또 네. 초반에는 역시 코로나 사태 해결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비단 이 취임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 그 상원의원 시절이나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그 흑인 민권 운동에는 그렇게 앞장선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 대선전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제 흑인 민권 운동에는 좀 뭐 앞서서 방해한 그런 발목을 잡은 듯한 그런 행보를 취했기 때문에 총기 규제와 이 민권 운동, 총기 규제는 상당히 좀 앞장서서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흑인 민권 문제에서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그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임 이후에
이른바 그 폴리스 리폼이라든가 사법제도의 개혁, 인종 평등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까지 이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그 언급을 하고 뭐 현장까지 애틀란타 현장까지 방문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그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의회에서 법을이라도 좀 해야지만 제도 개혁이 출발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폴리스 리폼 빌이라는 것이 플로이드 저스티스 인 폴리싱 액트라는 것을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그 주도해서 상정한 건데 이게 3월 3일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20대 212 정말로 아주 이거 완전히 그 탕파에 따른 표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원에서는 과반수 지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일단 이 조지 플로이드 저스티스 인 폴리싱 액트라는 것이 일단은 그 승인은 됐지만은 상원에서는 60명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민주당 50명이 뜻을 뭉쳐도 공화당 10명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승인될 리는 그게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도 이 법을 보면 이제 이번에 그 플로이드를 사망시킨 쇼빈 같은 이제 목누르기 그런 것을 금지하거든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목누르기 같은 것은 아직도 지역 경찰에서는 상당한 그 관행이 되다시피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도 지금 그렇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인종, 종교, 편견 수사 이런 것은 뭐 금지시키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됐는데 금지하게 이런 사건만 터지면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데도요. 이것이 이제 그런 법조차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언제 될지 아직은 이제 불투명하다 할 수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흑인이나 그 소수계 인권보다는 이 공권력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그 보호를 하려는 그런 그 당파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법안을 그 최종 승인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셉 바이든 대통령 본인에게도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보면은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또 편을 들어서 이게 어떤 정책이나 제도 또 입법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은 항상 이런 관행은 반드시 일부 소수의 그 잘못된 기준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에 받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 다수의 또 공권력, 경찰 같은 경우는 아주 또 성실하게 기준도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으로 다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아직도 백인 유권자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워싱턴에서의 그 조치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케이런하고 법을 그렇게 제정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법이 없어서 이런 일이 그렇죠, 또 자꾸 반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뿌리 깊은 인종주의라든가 또 뭐 인종이나 그 종교 여기에 대한 그 편견에 따라서 우리 아시아계가 지금 증오범죄 그 타겟이 된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뭐 보고 나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도 흑인들이 그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태도 계속 빈발해 왔고요. 네. 아시아 증오범죄로까지 지금 번져 있는 상태이고 총격 사건은 또 총기 규제도 안 되니까 뭐 당연히 또 거기에 같이 연계가 돼서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누가 뭐 법안 하나 또는 정치력 하나로 이렇게 과연 일거에 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다인종 국가 미국에서 이런 인종 편견, 인종 문제에 대한 그런 사건이 터져도
사실 이것을 좀 최소화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묘책이 마땅치가 않다는 그런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 법무부에서 일단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벌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발표했어요. 그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이 이것도 뭐 잘못된 걸 형사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이 뭐 좀 잘못된 게 있는지 아마 이제 무릎으로 짓누르는 관행 같은 거는 좀 금지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권고 사항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매우 제한적인 조치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경찰의 그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이라든지 또 직무 집행 중에 과오를 보내도 이 책임 회피가 쉽게 이루어졌던 이 관행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희망감을 가져보는 거죠. 네, 이번 판결이 사실 그게 그렇죠.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예전 같으면은 거의 그냥 무죄 판결로 공권력 사용인데 이번에도 뭐 조지 플로이드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는 더 얘기하는 측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경찰한테 대들지 않고 조용히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동료 경찰 뭐 3명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만은 그들이 말리고 이번에는 그렇죠, 경찰서장까지도 이건 법규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니까 이렇게 과잉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단죄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건이 좀 줄어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